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자 거부권이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이를 우회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들로 구성하려 하며 이는 상설특검법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3가지 의혹을 명기하며 별건 수사까지 가능하게 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상설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안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해서 모두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책무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북한의 군사분 개선 요새화와 봉쇄 조치를 비판하며 남북은 결코 별개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한 도발의 무익함을 강조하며 야권 일각의 두 국가론을 반박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도층을 겨냥한 실용적 안보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과거 한일 정상회담 시 일본을 하수인으로 표현하거나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이 대표의 과거 발언과의 일관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막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탄핵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나 이를 부인했다. 그의 대북유 안보 정책에서 변화하는 입장과 함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말의 일관성 부족이 비판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하며 2021년부터 이어진 긴축 기조를 끝내고 통화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정부는 고금리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9월 소비자 물가가 1%대로 하락하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번 결정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즉각적인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과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과도한 가계부채와 불확실한 소득 전망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할 우려도 있습니다. 내수가 최악인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불가피했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문제 등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내수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